더 프라이팬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좋아했었어요, 요리를. 나오긴 이제 학교는 전공은 이제 공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재미있다 그래야 될까요? 되게 재밌어하고 하고 싶어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사고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를 막 아름아름 조금씩 막 배우고 막 주방 일을 하고 막 그러다가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막 진짜 이상한 자리 있잖아요. 지하에 막 이런 조그만한 자리 갔다가 처음 시작한 게 대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1,000만 원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중고 뭐 이것저것 사오고 주로 이제 가게 보증금 뭐 이런 거에 다 쓰이고 나머지 이제 뭐 200~300만 원 가지고 막 중고 막 튀김기 이런 거 사가지고 네, 막 중고기물들 가지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조금 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꼭 그 브랜드를 창업하려고 맘먹었다. 이걸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그대로 찾아내가지고 창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닭 먹으러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여자친구들이나 뭐 다른 이런 친구랑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당시만 해도 이게 좀 이런 저희 스타일의 좀 카페형 치킨이라고 하는 요즘 그렇게 부르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가면 이제 좀 한참 연배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 동네 호프집 같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저희들이 가면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담배 연기 자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갈 만한 데를 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나와 비슷한 이런 필요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와주지 않을까? 그래 기왕이면 커플이 데이트하러도 올 수 있고 막 남자친구들이 섞여가지고 편하게 막 우리들끼리 막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닭집이 아닌 이유가 뭐냐? 당시에 여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당시 친구들한테 야 치킨 좋아하지?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그럼 먹으러 어디 가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사가지고 뭐 테이크아웃해서 뭐 어디 학교 잔디밭에서 먹든가 아니면 원룸에서 배달시켜 먹든가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홀이 좀 있고 좀 깔끔한 느낌의 곳들이 많지 않아서 닭을 좋아하는데 먹으러 갈 데가 없다는 말이 좀 놀라웠어요 당시에는. 일단 뭐 전부 다 한 것 같고요. 장사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좀 막막함 같은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오픈 때부터 막 오픈 전부터 준비해서 오픈 때를 거쳐서 막 한 몇 달간 오픈 전으로 한 몇 달간 결정해야 될 게 한 1,00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문고리 뭘로 해야 되는지 막 세제는 뭘 써야 되는지 타일은 뭘 붙여야 되는지 막 냅킨은 뭘로 테이블은 뭘 써야 되는지 의자는 조명은 막 이런 결정사항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해놓은 것도 다음날 되면 저게 맞나? 그런 막 막막함? 네,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돈이 쪼달리고 막 이러는 건 어려서 겁이 없어요. 까짓 거 또 일어나면 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외롭고 막막함 같은 게 아마 되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전략적으로 막 먼 미래를 보고서 이렇게 막 앞으로 치킨 시장이 막 커질 것이고 막 시장은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우선 좀 땡겼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땡기는 게 좀 강했어요. 재료가 되게 싼데 맛있는 거예요.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맛있어요, 저는. 근데 닭고기는 싸잖아요. 다른 돼지고기, 소고기 더 비싸고. 야, 싼데 맛있으면 좀 좋겠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튀김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구이나 이제 볶음류, 이런 그릴이나 소테라고 하는 양식에서는 이런 것들은 표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요. 근데 튀김은 집어넣어 놓고 스타버치를 기다리고 건지면 똑같은 정도의 튀김이 되니까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어도 좀 비슷한 맛이 나지 않겠나. 스테이크는 굽는 셰프에 따라서 너무 맛이 다르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표준화가 쉽겠다. 그리고 닭을 튀겨서 팔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지금 더 프라이팬의 컨셉은 미국 음식에 기반해 있어요. 미국 남부식 치킨. 브랜드를 언급해도 되나요? K 뭐 치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할아버지 안경 쓰시고 서 있는 그 치킨이 미국 남동부죠. 켄터키주의 치킨 맛을 이제 글로벌하게 프랜차이즈화한 거고 저희는 그걸 아날로그하게 뽑은 거예요. 향신료를 다 갖고 와서 진짜 향신료만 써가지고 저마다 고향이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치킨하고 저희 치킨하고 뭐 환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같습니다. 고향이 같.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맛이 이렇게 나와요. 대신 진짜 향신료로 이상한 첨가지 안 넣고 국내산 냉장육 가지고 단 우아하게 드실 수 있어야겠다. 여자분들이 데이트하러 왔는데 막 짜장면, 햄버거, 치킨은 데이트할 때 못 먹어요. 이게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뭐 나도 사랑해 막 이러면서 또 쏘아붙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손에 뭐 묻지 않고 뼈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런 제대로 된 음식을 편하게도 뭐 나올 때 좀 와 깜짝 놀랄 만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메뉴 특징이 참 너무 많죠. 제가 사랑에 빠지면 이런가 봐요. 네. 좀 다 이뻐 보입니다 저희 메뉴가. 그런 게 저희 메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심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음식이 딱 나왔을 때 거기에 놀라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 전 놀라는 표정이 너무 좋아요. 먹고 나왔을 때 와 나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친구가 의기양양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야 먹어봐. 그래서 기다려봐 나온다니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놀래고 두 번째 딱 한 입 탁 깨물었을 때 와 모양만 이상하고 막 맛은 별로인 그런 집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첫 맛 그것을 최소 한두 달 못 잊게 만들고 싶은 게 되게 목표거든요. 저희 메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안 드셔보신 분이 처음 먹으면 분명히 놀랄 정도의 표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저희 메뉴의 가장 큰 목표이고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진짜 좋은 재료, 그리고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맛이 나요. 엄청난 양의 실험 계속 먹어보는 거죠. 막. 제일 큰 무기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친근함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되게 잘 해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와 여기 난 행복해졌어 이렇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막 호텔이나 이렇게 막 엄숙한 데 같은 데 가면 인테리어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써놔서 다 돌이고 막 이래요. 근데 가서 앉아보면은 막 내가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있나? 우아한 척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고급 인테리어가 꼭 사람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되게 우아하고 정말 정교하게 만든 음식이 사람을 꼭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고객의 특별한 날보다는 고객의 일상을 되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프라이팬의 가장 큰 특징, 뭐 메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테리어에 막 샹들리에 달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막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친근하게 되는 그냥 친구랑 같이 놀러 가서 막 신나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 친근함을 위해서 메뉴도 공간도 뭐 사람들의 서비스 방법도 막 그렇게 하나로 모이는 것 그게 프라이팬의 제일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고객하고 친하려고 하는 이게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문의가 많이 오세요. 또 이제 대부분 뜯어 말립니다. 예. 제가 감히 이런 선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준비를 조금 더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직 호기심의 단계에서, 괜찮은가? 빨리 창업해야겠다. 확 창업하고 이렇게 되는 게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하도 많이 이렇게 실패해봐서 그런가 봐요. 막 고생하고 막 그런 것들이 준비의 부족에서 좀 온 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한 템포 쉬시고, 조금 더 돌아보시고, 언제나 정답은 길에 있으니까요. 길에 많이 다녀보시고, 시장에 대한 감도 좀 생기시고, 그런 단계를 좀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도 이제 의지가 있으시든가, 준비가 되신 것 같다고, 저희가 느끼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말씀 나누면서 생각하시는 곳이 있는지 같이 다녀보고, 그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창업 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창업을 도와드리는 팀인 것 같아요. 이게 가맹 영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업을 도와드리려고 막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창업 지원팀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막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나눠요. 이런저런 막 면담이라고 할 건 아닌데 그냥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 되게 열심히 잘하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창업이 되는. 근데 보통은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 중에 상당수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은 거는 같아요. 아직도. 제일 큰 실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머릿속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대체로 그냥 잘 돼서라고 느끼는 분 쪽이 요즘 저거 대박이라더라. 이거랑 나 저거 좋아. 이 두 가지. 차라리 전 나 저거 좋아가 나은 것 같아요. 아이템 자체를 이해했다기보다 요즘 잘 되는 아이템이란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누구한테 팔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케이스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 소비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시켜줄 수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 지긋하시님께서 막 10대를 상대로 하는 막 카페 이런 아니면 연인을 위한 파스타집 물론 이해하고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거꾸로 젊은 분들이 감자탕집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 회식하는 데라든가 하면 거꾸로 되게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가 앞이나 직장가나 정말 업의 행태가 너무 다른데
고객이 진짜 말하는 걸 잘 이해 못하고 이렇게 확 창업하시는 케이스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같아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인테리어와 똑같은 메뉴가 있다고 똑같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손님은 결국 아시니까요. 이 사장님이 이 아이템으로 우리 주머니를 털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정말 재밌게 해주려고 이 장사를 하고 계신 건지, 손님은 결국 금방 아시는 것 같아요.